이번에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10분 민법으로 시간을 10분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맹점도 있네요. 실제 학원 수업에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10분 정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셨다가 에이씨 10분 동안 농담만 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은익행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강의 제목에는 허위피시 1, 허위피시 2 이렇게 써놓고 내부에는 농담 1, 농담 2 그러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드네요. 공부라는 것이 너무 지루하게 하면 공부 잘 안 되니까 좀 기지개도 피시면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재밌는 마음으로 하시면 훨씬 힘이 덜 듭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 가면 힘이 안 들지만요, 일하러 가면 엄청 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점수도 잘 나오고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허위표시도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서로 짜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있고 말과 표시가 맞지 않고, 중요한 거는요, 표의자가 의사표시와 불일치를 알고 합니다. 뭐가 다르죠? 착오가 다릅니다. 착오는 모르고 하는 것인데 이름을 알고 한다. 다만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요, 가불이 두 놈이 짜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비즈니스 피시는 갑이라는 친구는 줄 마음이 없었고 을이라는 친구는 받을 마음이 있었어. 따라서 의사와 피 일치하지 않고 갑과 을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도 갑의 의견을 먼저 책임지는 쪽으로 해서 유의로 만들었지만 허위피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서로 짜서 의사피시가 있고 일치하지 않고 알고, 중요한 거는요, 서로 간의 통정, 양해 필요합니다. 양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허위피시 같은 경우는요, 양해가 필요하다. 양해란 말과 통정은 같은 말로 쓰니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다가 이런 말 나오면 양해, 통정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양해를 더 많이 쓰니까 양해란 말이 나오거든 108조 허위피시 무효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허위피시를 하는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동기나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서로 짰습니다. 그 경우는 당사자가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웠던 비즈니스 피시 유효하죠. 허위피시는 무효입니다. 중요하죠. 비즈니스 피시는 원칙 유효, 그래서 표시주의지만 허위피시는 무효 의사주의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비즈니스 피시는 말한 대로 책임져, 허위피시는 서로 짰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중요하죠. 의사주의입니다. 비즈니스 피시 원칙 유효, 표시주의, 허위피시 무효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허위피시 무효는 의사주의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자끼리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전이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허위피시라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가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 누구도 손해볼 일이 없죠. 자, 문제는 이행 후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불법 원인급여 103조 있었죠. 접, 도박, 밀수, 살인, 이런 것은 돈을 대준 친구는 찾아올 수 있어 없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 위반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허위피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무효는 종류가 두 종류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의 경우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허위피시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자, 보이지요? 허위피시는 무효죠. 무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대적. 바로 뒤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무효는 무효지만 절대적 무효, 다시 말해서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당이 득파하는 경우입니다. 첩계약, 도박계약, 청부살인계약을 하고 돈을 준 친구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허위피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 절대적 무효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무효가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종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강도지 됐어요? 나쁘죠? 나쁘죠? 그런데 제가 무단횡단했습니다. 길거리에 휴지 버렸습니다. 나쁘죠? 둘 다 나쁘죠? 그러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과
무단횡단을 같은 것을 볼 수 없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개 민법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배웠던 비진입 표시의 예외적 무효와 허위 표시 무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행한 후라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처리할 수 있고요. 역시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또 나오네요. 배웠죠? 이거 우리가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뭐가 안 된다고 그랬더라? 이중매매는 안 됩니다. 이중매매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허위 표시는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는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정행하면 비슷하죠, 발음도. 그래서 매매, 이중, 가장, 그래서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허위 표시는 된다는 거. 채권자 취소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사행위 취소권, 사기쳐서 해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무효의 분류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효 복잡하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상대적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나쁜 무효, 그럭저럭 괜찮은 무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람도 품행이 아주 나쁜 놈, 그럭저럭 나쁜 놈, 또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는 아주 나쁜 절대적 무효, 그럭저럭 나쁜 상대적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잠깐 보실까요? 이중매매 무효인 경우 적극과 담시, 악의 플러스 요청 배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일반조항, 백지조항, 제왕조항, 그리고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공박, 경술, 무경험, 폭력행위, 현장 불균형 배웠죠. 그리고 초업, 도박, 밀수, 살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대적 무효의 경우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단순 폭행,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 폭행은 소를 취할 수 있어. 그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해놓고 합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아. 둘 다 감옥 안 갑니다. 그러나 살인 해놓고 피해자 가족이 나를 용서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벌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야. 추인이 뭐라고? 추후 인정하는 거. 추후 인정은 안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비진입 시 무효 그리고 허위 표시 무효 둘밖에 없어요. 자, 시험 범위 내에서 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무지 많다. 그냥 들어두시고 상대적 무효 두 가지만 외우십니다. 첫 번째, 비진입 시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였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허위 표시 무효가 바로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네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는 외우시기 바라고. 이 상대적 무효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효력만 한다고요? 불소급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불소급이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교재도 해놨습니다. 교재도 해놨지만 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불소급, 비소급, 미래외, 장래외 효과가 되겠습니다. 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지만요. 무권대리 추인 같은 건 소급하거든 그때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러나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불소급, 비소급, 미래외, 장래외가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 소리를 많이 하네요. 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배웠던 이중매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는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자체는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허위 표시는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